본격적으로 미용 치료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요 정도 됐고요. 색소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피부 질환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지만 결국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색소 중점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리프팅 시술 자체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기미 제거, 기미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나요? 기미는 색소 질환 중에 어찌 보면은 제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한다고 확확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병원들도 꽤 있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패키지, 긴 시술 횟수를 끊어놨는데 막상 별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지쳐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점들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기미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미 치료가 잘못되면은 단순히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기미가 오히려 더 짙어졌어요. 기미가 있던 자리가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지저분하게 변했어요. 이렇게 치료 이전보다 상태가 훨씬 나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악이 되는 거죠. 기미 치료라는 게 사실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저희 클리어톤 의원에 저를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처럼 되지 않게끔 기미 치료할 때 있어서 어떠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병원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어떠한 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진료실에서 잘못된 기미 치료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죠. 단순히 효과가 없어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환자분 중에 40대 여자분이신데 다른 병원에서 10여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던 거죠.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레이저 출력을 올리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기미가 더 짙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피부가 탈색이 돼서 색이 하얘지고, 이러면서 기미가 있던 부분이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변해서 치료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색소가 악화되는, 그렇게 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없애려던 기미가 왜 치료를 하고 더 심해진 건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미라는 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의 보호장치가 좀 발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꼭 우산을 펼친 것처럼 쫙 색소를 펼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런 색소세포가 쌓이다 보면은 그게 기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외부 자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햇빛, 자외선, 열 자극, 호르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는데 왜 짙어지냐? 기미는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경향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멜라닌 세포는 점점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 자극이 점점 세지고 얘는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미는 더 짙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아까 그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짙어진 게 아니라 피부가 하얘진 부분도 있잖아요. 색소가 하얘지면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일정세기 이상의 레이저 출력이 가해지다 보면은 멜라닌 세포가 아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색소가 짙어지면 다시 치료를 하고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깨진 멜라닌 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색이 된 거는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레이저를 점점 세게 쏜다. 우리 피부는 그 레이저의 자극조차도 해로운 자극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미가 더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기미 치료는 아주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술인가요? 제가 이제 종종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출력으로 해야 됩니까? 속 시원하게 알고 싶겠죠, 그분들도. 근데 기미는 딱 정해진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외부 자극을 어떻게 얘네들이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매번 그런 출력 값을 다르게 가져가거든요. 기미는 살살살 길게 끌고 가면서 미세하게 반응을 보면서 조정해 주는 게 색소 치료를 할 때 경험 많은 의사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미라는 피부 질환이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질환이 흔한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없애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거네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까다롭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이 지독한 기미, 클리오톤 서준빈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한다 이런 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기미 치료를 한다면 많은 병원들에서는 단순히 색소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색소를 깨트리고 제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순히 색소 질환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미 치료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미를 색소 질환으로 보고 접근을 해서 색소만 깨트리는 공격만 주구장창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고, 공격은 시원치 않은데 그냥 수비만 하고 있자니 그건 또 효과가 없을 수 있고, 공격과 수비를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럼 공격과 수비가 뭐냐? 대표적인 공격은 레이저 치료가 되겠죠. 기미 치료하는 레이저 장비도 굉장히 많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먹는 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있는데, 사실 먹는 약이나 연고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거는 기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진피 환경이라든지 또는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미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잘 보호할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장비로서는 저는 모공 치료할 때 쓰는 니들 RF, 스킨 부스터, 홍조 레이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색소 치료를 하는데 웬 모공 치료할 때 또는 뭐 탄력이나 이런 거 좋아질 때 쓰는 주사류, 홍조 치료할 때 쓰는 혈관 레이저 이런 걸 왜 쓰냐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미는 단순히 색소 질환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니들 RF나 스킨 부스터를 가지고 기미를 둘러싸고 있는 진피층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외부 자극에 대한 멜라닌 색소의 반응을 조금 더 덜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기미 주변에는 신생혈관들,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저는 일종의 기미의 보급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보급로 역할을 하는 혈관들을 잘 다뤄줘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기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의 교정들,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회피하고 또 막아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교정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로 자외선, 햇빛이 되겠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잘 발라주시는 것들이 하나의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자극, 직접적인 열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상황들을 좀 피해주시고, 사우나라든지 또는 목욕탕 이런 것들 피해주시는 게 좋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안 방법이에요. 깨끗하게 세안을 하겠다고 뽀드득 열심히 닦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하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든지 미세한 염증 자체가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뽀드득 닦는 그런 세안 방법보다는 부드러운 그런 세안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같은 기미라고 해서 똑같은 치료, 똑같은 시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사실 기미도 어떻게 보면은 깊이가 좀 달라요. 표피성 기미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미는 진피성 기미도 있고, 그러면 치료의 경과라든지 방식도 좀 달라지고요. 환자분의 어떤 피부의 민감도, 보습 상태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 그냥 레이저 토닝 10회 이렇게 가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일단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먼저 나누고 직접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마크뷰 같은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기미의 상태를 좀 정확히 먼저 파악한 후에, 굉장히 장비가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기미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미는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옅어지게끔 만드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치료 안 되는 거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여쭤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기미가 심한 분들은 화장을 두껍게 해도 기미가 잘 커버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도드라져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미 치료를 하셔서 가벼운 화장으로도 커버가 되는 수준으로만 만들어 드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포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해볼 만한 그런 질환인 거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단순히 색소를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다. 진피 환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색소 치료만을 고집하고 색소만 바라보는 그런 병원보다는, 과연 이 병원이 기미 치료를 할 때 색소 이외에도 다른 뭐 진피층의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다양하게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병원인지, 그거를 보고 병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뭐 제가 진피층 환경, 뭐 피부 장벽 개선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고 홈케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턴1 서준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